전군 출정하라. 한국 영화 역대 흥행 1위, 1700만 관객 돌파하며 이순신 장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명량과 더불어 고래가 굿새를 먹다니 당책이 말이 되는 말이래 말이지. 쉬지 않고 쏟아지는 사극 영화의 인기 속에 바야흐로 사극 전성시대를 열었던 바, SBS 접속 무비월드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극 영화 속 궁금증은 물론 명량에서는 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랄 역사 속 진실까지 야 펄럭펄럭 야 펄럭펄럭. 여기에 최민식과 더불어 흥행을 책임진 조연들까지 직접 만난 조금 특별한 기획,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이미 기록을 넘어서 역사가 되고 있는 영화 명량. 실감이 정말 안 나고요. 어느 정도의 이게 실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배우들도 상상 못한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바, 그 언덕 위에서 417년 전에 백성들과 함께 명량해전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느꼈는데요. 여기에 실화 같은 승리를 웅장하게 재현해낸 그 중에 당시의 현실적인 부분을 가미했다. 정확한 고증과 더불어 노를 젓는 걸 봐도요, 그 서양의 그 영화들 보면 이렇게 노를 앉아서 젓지 않습니까? 우리 그 격분이라고 그러는데 노 젓는 사람들은 서서 젓지 않습니까? 실제 서서 젓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어떤 사극보다도 역사적 고증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영화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 전문가인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뜨겁게 봤던 영화, 이것이 명량이었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디테일. 교과서에서만 보던 이순신 장군을 영화로 옮겨오기 위해 더해진 상상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준비한 설민석과 함께하는 영화 명량의 상상력 검증 시간. 리순신과 와시가 코노테데 특감만. 그 첫 번째, 이순신 모주시네와 고자리마센. 명량 해전에 진짜 거북선이 존재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실제 거북선은 이제 적의 대장선을 공격하는 이제 돌격용 배가 되겠는데요. 임진왜란 때도 이제 3척에서 5척 정도 운영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명량 그 전투에서는 거북선이 존재하지 않았고,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불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감독의 상상력인 것이, 아무래도 거북선이 없는 상황, 그리고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는 최대한 비극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한 감독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거였구만. 이어지는 두 번째 궁금증. 흉포도 박력 넘치는 영상을 선사했던 충파는 실제로 존재했다? 진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제 충파로 검색하면 내용이 나오지 않고요. 당파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실제 그 기록된 사실, 기사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배가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소나무로 만들고요. 적의 배들은 주로 삼나무로 만듭니다. 밀도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배가 훨씬 더 단단하고요. 못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나무못이고 적의 배들은 쇠못이거든요. 자, 쇠못은 바닷물이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녹슬어버려서 쉬 빠지게 되는데, 나무못은 물을 먹다 보니까 팽창해서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배가 더 단단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가서 들이받아버리는 충파, 당파 전술을 10분 활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대단하구만. 포탄을 조란탄으로 바꿔라. 그리고 백병전을 준비해라. 그리고 영화 속 긴장감 넘치던 백병전을 준비하라. 백병전도 실제로 있었다? 정답은 진실입니다.
자, 근데 백병전이라는 거는 육박전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전술은 아니었습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오른팔이었던 안위 장군의 함선에 개미떼처럼 달라붙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전술이었지만 거북선도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둘러싸이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 영화에서 보면 이제 대장선에서 이순신 장군이 백병전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감독의 상상력이겠네요. 그렇구만. 하지만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화 내내 대사 한마디 없이 목이 터져라 소리만 지른 정씨 부인 역의 배우 이정현. 대사가 없는 역할이시잖아요. 좀 네. 아쉬워지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저 명대사 있어요. 저도 댓글 보고 알았는데요. 가장 베스트 댓글이 꺄 펄럭펄럭 꺄 펄럭펄럭. 아이고 그렇구만. 야 펄럭펄럭 하느라 고생한 정씨 부인이 궁금한 게 있으니. 아, 선생님, 실제로 민초들이 전쟁에서 활약을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물론입니다. 이정현 씨.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이정현 씨 치마 흔들 때 저 울었습니다. 실제 명량해전 때 12척의 배가 서 있고 300척을 맞섰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1000여 척에 가까운 우리 해상의병들이 그 뒤에 배치돼 있었다. 그러니까 적들에게는 마치 아군의 숫자가 많게 보이게 하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영화 내내 예쁜 얼굴을 감추고 등장한 저격수 하루역의 노민우. 저의 유일한 대사였는데 그 대사를 1시간 가까이 비열하고 사악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귀하디 귀한 대사 녹음하는 내내 궁금했던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하루 같은 저격수가 존재했나요? 실제 장군님을 맞추려고 한 병사는 있었겠지만 실제 그런 스나이퍼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조총의 사거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50m 정도고요. 50m가 넘어가면 그 총알이 날아가는 수준이지 살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장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저격수가 따로 있었다는 설정은 조금 그거는 무리가 있고요. 근거리에서 맞추려고 했던 병사는 있을 수 있겠네요. 어찌 궁금증이 풀렸는가? 그런가 하면 내가 그리 빠져나왔기 때문에 시방처 12척이라도 남아있는 게야. 바로 이분 배설장군 죽음의 진실은?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암살 시도와 거북선을 불태우며 아저씨들이 굉장히 혼내시더라고요. 좀 연세 지긋하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거북선을 불태우고 이순신 장군을 시해하려다가 화살에 맞고 죽는데요. 실제로 역사상에서 배설 장군이 그렇게 죽나요? 원혜님, 실제로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해인 1599년에 권율 장군한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럼 영화 속에서 김한민 감독은 왜 그렇게 활에 맞아서 가는 식으로 연출을 했냐면, 근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형법 집행 건수가 100여 건에 달하고요. 그중에 사형 집행 건수만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군법에 엄격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측근들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의 연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의리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모습을 담기 위한 영화적 연출이었다는 것.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 논란 다 좋습니다. 어떤 창작물이 하나 나왔을 때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겠어요? 이처럼 영화를 향한 다양한 의견은 한 편의 영화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법. 이렇듯 가슴으로 와 닿는 더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영화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해본다.